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열띤 공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시대가 티세인가 난세인가? 치세와 난세의 기준이 뭘까요? 대외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풍요가 있고 통치 질서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치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윤석열 정권 이 정권이 치세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 때 대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 인사가 아닌 인물이 들어와서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펼쳐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왕자를 쓰고 나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치 군주를 비교를 할 때 혼군, 암군, 현군, 성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진심으로 야당의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태평성대를 이뤄서 대한민국이 5대 강국으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정권의 민낯을 볼 때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당선된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22대 총선의 의미를 한번 되살펴 볼 필요가 있죠. 총선에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역대 선거를 보면은 1978년 선거를 보면은 그 당시 10대 선거였는데요. 최초로 군사정부였는데도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의 득표율을 앞섭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79년도에 김영삼 신민당 대표를 제명하면서 유신 정권의 몰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1985년도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의 서울 돌풍이 일어나요. 그때 민정당 아니었습니까? 전두환 정권 통치에 우리 국민들이 서울의 민심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내렸는데 전두환 정권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88년 선거에서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이 등장해요. 그때 우리 잘 알듯이 청문회 정국이 일어납니다. 50 청문회, 언론장악 청문회,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16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박근혜 정권 어땠습니까? 그 전에 2016년 선거에서 123석 민주당 주고 여러분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당에 한나라당에게 122석 주고 국민의당에 38석 줘서 경고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어땠어요? 그 민심을 받지 않아서 결국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22년, 24년 총선 22대는 최초의 야당 단독 가반을 줘서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의 민심이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국정 전환을 기조해라. 변화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저는 또 한번 기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한번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고 협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잘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그러면 여야의 가장 대립에 있어서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본질이 뭐냐?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잘못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상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께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민주주의는 참여와 대표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하라. 그 변화의 가장 큰 변화의 상징이 뭐냐면 대통령과 관련된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대화를 하는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최혜병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것을 수용해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